이슈앤피플 하루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도 상식 전해주는 동네형 상식형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톡톡 튀는 이슈를 쏙쏙 전해드릴 상식 전해드리는 동네형 상식형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거 같아요. 메밀무, 찹쌀떡. 미안해요. 그 고급 딕션이. 나름 고민해서 짠 거니까. 근데 굉장히 그렇게 들리네요. 그래도 귀에 익다는 소리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예요? 혹시 최근에 그 소식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제주에 사는 한 도민분께서 중고 김치냉장고를 구매했는데 물건을 받아보니까요. 김치냉장고 밑 바닥면에 5만 원짜리 지폐가 무려 2,200장.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들어보셨나요? 그런 행운은 왜 내게 일어나지 않는가? 나 이거 언젠가 논문 쓸 거야, 진짜. 아니, 요즘에 이제 부부관계에서 좀 비상금을 숨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비상금을 1억 1,000만 원을 숨겨놓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왜 채소마켓 같은 데다가 이제 배우자 몰래 팔다가 보면 이런 경우가 좀 발생하곤 합니다. 실제로 이 김치냉장고 사례는 금액이 엄청 커서 보도까지 됐지만 뭐 이외에 좀 금액이 작은 경우 뭐 화장대라던가 식기세척기 같은 곳 안에서 이런 비상금이 발견됐다라는 뉴스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네요. 요즘 중고거래 때 옷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맞아요. 이 안주머니 같은 데에 한 500만 원 정도 넣어서 바느질을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거 경험담? 5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비상금으로 숨길 500만 원이 지금 당장 다음 달 카드값도 안 되는. 그래요. 자, 그렇죠. 왜 그런 행운은 내게 일어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갖도록 하고, 자, 유실물법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 맞습니다. 이 답은 우리 상식형이 주세요. 네, 오늘 이 유실물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사례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돈을 습득한 제주도민 분께서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 현재 경찰이 원 주인을 찾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6개월 동안 돈의 본래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찾지 못하면요. 이 습득한 그 도민분께 소유권이 생깁니다. 6개월 후에는. 네. 그래서 세금 22%를 제외해서 약 8,5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도 까먹고 있어요. 6개월이 지나서 내 소유가 됐는데 그걸 까먹고 있었다. 3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3개월 안에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와, 그게 유실물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습득한 물건의 주인이 6개월 만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 돈의 소유권은 그 습득한 사람에게 생기는데 맞습니다. 그 세금 22%를 제외하고 가질 수 있고 이것도 3개월 안에 찾아야지 아니면 국고로 귀속된다. 맞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고요. 지금부터 이제 뭐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법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이 모든 정황이 다 똑같은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그러니까 약간 참고적으로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났을 경우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만약에 주인이 나타나면 이제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게 법적으로 돼 있다고요? 그런 권리가? 보상금은 의무적으로 주도록 돼 있어요. 정말요?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물건 찾아주거나 할 때 그냥 고마우니까 뭐 사례금으로 생각하고 주고 이러지만 만약에 이 습득한 사람이 나 왜 보상금 안 줘요? 라고 이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보상금을 줘야 되는군요. 얼마나요? 유실물법에 의하면 물건의 이제 물건가액의 5%에서 20%에 해당하는 만큼 줘야 하고요. 이 역시도 이제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여기서 22% 세금 제외하고 나머지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 택시 안에 휴대전화 두고 내리는 경우 한 번씩 다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때도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분은 의무적으로 기사님한테 보상금을 드려야 되는 거군요. 네, 법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고요. 최근에 한 가지 좀 판례가 나온 게 있었어요. 분실 휴대전화를 습득한 택시 기사분께서 주인하고 통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돌려주기로 했는데 주인이 있는 곳까지 거기까지 미터기 켜고 가겠습니다. 이 요금 지불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주인이 핸드폰 주인이 그걸 거부한 거예요. 내 지인이 그냥 직접 찾으러 갈 테니까 거기 그냥 기다리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근데 택시 기사가 혹시 설마 빈손으로 오진 않겠죠? 라고 했더니 이제 갈등이 커진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법적 다툼까지 갔는데 결국은 이제 택시기사가 최근에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럴 수 있다. 예. 권리다.
예, 이 일부러 가져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하. 무죄다라고 판결한 사건이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정말 잃어버릴 수 있고 누구나 또 물론 누구나 찾아서 다 돌려주는 건 아니지만 또 우리 시민분들은 많은 분들이 대다수 그렇게 하죠. 뭔가 네. 대가를 바라시지 않고 근데 법적 다툼까지 갔다고 하니까 또 씁쓸하기도 하고 또 이런 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도 이런 법적 다툼까지 가지 않게 하는 또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게 뭐 해봤자 이제 뭐 5% 20%라고 그렇죠. 하면 핸드폰이 한 100만 원 한다고 치면 5만 원 내외의 그런 뭐 보상금 문제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제 갈등 싸움, 이 감정 싸움까지 가면 사실 더 큰 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양쪽 다. 그러니까 맞아요. 뭐 미터기를 켜서 그 요금을 지불을 하든 아니면은 어차피 핸드폰 찾으면 기분 좋잖아요. 여러 가지 신경 안 써도 되고 소정의 좀 보상금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초에 저 그런 기사 본 기억이 나요. 그 서울의 한 대형 영화관에서 청소 용역 직원이 1,000만 원짜리 수표 12장.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이죠. 네. 1억 2천만 원을 습득해서 주인을 찾아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분 보상금 얼마 받는 거예요? 이게 하루 만에 주인이 나타나서 보상금을 줬다라는 그 보도까지는 나왔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얼마를 줬다 이런 거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유실물법에 의해서 추정은 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추정은요. 하나도 받지 못했다의 네.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게 현금이 아닌 수표를 찾아줬기 때문입니다. 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과 잃어버렸더라도 뭐 신고를 통해서 중단시키거나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그 수표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도 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아, 수표는 신고하면 어차피 무용지물이니까. 네, 그 가치가 그렇군요. 좀 가치를 다르게 봅니다. 법에서는. 네네, 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추정은 이제 936만 원인데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이제 원래 주인이 만약에 너무 고마워서 1억 2천만 원의 보상금 최대치인 20% 2,400만 원을 줬다고 칠게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세금 22%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뭐 1,800여만 원이 되겠죠. 근데 그 절반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22% 제외하고 나머진 금의 절반만 받는다고요? 왜냐면요. 왜요? 이게 길거리나 이런 데서 주운 게 아니고 건물 안에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건물이나 버스나 지하철 선박 등에서 분실물을 습득하면요. 실제 습득자와 달리 법적인 습득자는 해당 건물의 소유주나 관리자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청소 용역하는 분이 아니군요. 그분은 이제 실제 습득자인데 법적으로 봤을 때 습득자는 아니군요. 이제 그 영화관의 주인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보상금도 이 실제 습득자와 법적 습득자가 나눠서 갖게 돼 있습니다. 오늘 상시경 변호사님 같아요. 되게 제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러게요. 좀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실물법의 기초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모든 케이스는 다 다릅니다. 그럼요. 네,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도 유실물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내용이라는지 오늘 알게 돼서 네. 아마 이런 상황들이 접해지는 분들이 계신다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어떤 거예요? 자, 오늘 유실물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물건을 주운 이후에 일정 기간 안에 경찰 등에 신고해야만 나중에 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얼마일까요?가 퀴즈입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이건 얘기 안 드렸어요. 안 했어요? 네. 어머, 정답은 제가 얘기 안 한 걸 지금 퀴즈로 내는 거예요. 네. 역대 최고 난이도인데요. 이러면 우리 또 청취자분들이 나날이 또 상식이 많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준비해봤고요. 1번 7일 네. 일주일이죠. 2번 30일 한 달. 3번 그런 거 없다. 보상금 청구는 언제까지나 가능하다. 와, 입니다. 여러분 톡톡 뉴스와 상식 퀴즈 중에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퀴즈는 없었다. 저희가 보통 이제 한 내용을 정말 그냥 떠먹여 드리거든요. 맞아요. 저도 항상 그렇게 준비를 했다가 너무 쉽다. 이런 반응들도 있고 그래요. 우리를 뭘로 보는 거냐. 이런 반응이 있어서 제가 좀 난도를 높여봤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겠네요. 자, 유실물법에 의하면 물건을 주문한 이후에 일정 기간 안에 경찰에 신고를 해야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답니다. 이 기간은 얼마 동안일까요? 1번 7일, 2번 30일, 3번 그런 거 없다. 보상금 청구는 무조건 가능하다. 네. 정답 아시는 분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답 놓고 갈 테니까 나중에 발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변호사 상식형과 함께했습니다. 자격증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사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